지난주에 보도된 9살 아이를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천안 의붓엄마 사건, 전 국민을 화나게 했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데 또 하나,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심하게 맞은 아이가 멍투성이로 편의점에서 발견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얼굴에 뭐 그려놨나 싶을 정도로 양쪽이 시퍼렇게 막 눈이 부어가지고 지금 부모님한테는 못 가겠네 이렇게 넌지시간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, 저한테. 양쪽 손가락이 둥둥 부어가지고. 애가 학교를 갈 때는 이제 끝으로는 표 안 나게끔 그래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애가 좀 심해진 것 같은데. 글쎄요.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최 교수님. 예. 피해 아동이요. 예. 9살짜리인데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까지 학대 화상을 입었다고요? 그러니까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화상을 입고 물집이 잡혀있는 상태라고 그래요.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주민이 옆에 가다가 편의점에서 만났어요, 이 아이를.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만도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 사람들 자기 관심 없으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의 행색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. 일단 맨발이었고요. 어른들이 쓰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, 이거 일반적 옷을 눈 양쪽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 흙투성이에다가 많이 굶은 것처럼 몸이 좀 말라 있었다는 거죠. 또 얼굴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얼굴이 많이 이렇게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약을 발려주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약을 못 바르겠다고 이 아이가 얘기할 정도로 눈에 멍이 들고 머리가 찢기고 손가락에 화상 입어서 지문이 안 보일 정도가 됐고, 이러니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, 다행히도 이런 신고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찾았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계속 화는 나는데요. 이 피해 아동 가족은요, 올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를 왔다가 그동안 코로나로 등교내 외출을 하지 않아서 이웃 사람들에게, 주변에서는 이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출석은 100% 됐다 그러네요. 음식을 아마 못 찾는 모양입니다. 코로나로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어떻게 집안에서 학대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, 지금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절했다면서요? 그러니까 온라인 출석으로는 정확하게 학생의 사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. 3번이나 가정방문을 요청했는데 이 학생의 이 부모 측에서 100일 된 신생아가 집에 있어서 감염이 우려가 되니까 집으로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. 그럴듯한 명분이긴 하죠.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아쉬움은, 그렇다면 그 신생아가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가정 면담을 꼭 집안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예. 부모 한 사람과 뭐 엄마 쪽이 됐든 아빠 쪽이 됐든 한 사람과 이 학생, 그럼 집 밖에 있는 어디 카페나 편의점 테이블에서라도 잠깐이라도 면담을 하자, 이런 요청을 하고,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 선생님이 뭔가 의심스러울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이런 이 학생의 피해, 이 아동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. 보통 학교 보낼 때는 그래도 외부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학대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예. 지금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, 정세균 총리의 말도 있었습니다. 이 문제 이제 등교 개학이 됐지만 일선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, 혹여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CCTV 속에서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제 피와 멍들었고, 아까 지문이 다 다를 정도로까지 학대를 당했는데, 정 변호사님,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고립이 된 거잖아요, 2년 동안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얘기도 할 수 없는데 의붓 아버지 말고 이 친모까지 2년 전부터 학대를 당했다. 얼마나 지금 고립된 상황이었던 거예요? 친모가 이제 2년 전에 재혼을 하면서 이제 학대가 시작이 된 걸로 보이는데, 친모는 조현병이 있는데도 약을 안 먹어서 상당히 상태가 악화된 것 같고요. 따라서 친모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계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엄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아동이 132명이 숨을 거뒀습니다. 그 83%가 부모예요.
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 보면 징계권이 나 있거든요. 그것도 좀 고쳐야 됩니다. 그래서 훈육 목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가해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친권사실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대폭 강화해서 이 아이들을 저런 가학적인 행위라는 부모로부터 떼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걸로 보입니다. 지난주에 이제 천안 의붓엄마 사건부터 이번 주 이 창녕 9살 소녀의 학대 얘기까지 이런 소식 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.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. 지금은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. 댓글 5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. 지옥에서 탈출한 9살 천사, 지옥에 다시 보내면 악마가 또 학대한다. 예. 곽상도 의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제발 음모론 그만하라. 힘나라고 쓴 게 그게 의혹인가? 예. 위안부 운동 대의 손상된 것 없다. 단지 계좌 돈 흐름만 확인하자는 거다. 대통령 발언 관련한 것 같은데요. 역지사지하자는 존경하는 윤 의원님, 대한민국 의원인데 북한 편 드시나요? 윤건영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볼까요? 우리는 아직 휴전적인 상황 아니냐? 왜 적국의 눈치 보냐? 도대체 뭐냐? 라는 마지막 의견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.